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베지 컬렉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가베지 컬렉팅이 어떻게 처음이 시작됐는지부터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모든 기술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게 단순히 그냥 번쩍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하는 와중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자들이 찾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문제를 찾고 또 계속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자들이거든요. 기술자들이고. 자, 그래서 가빌크루트도 이와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PPT에서 내용은 2015년에 B8 블로그에서 포스팅된 가빌 퀄리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반문해 주시면 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베지 컬렉팅이 이때까지 2023년까지 오는데 그런 스토리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작했고. 그리고 그리고 좀 중요한 개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블로그를 또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우리가 가베지 컬렉팅 블로그 이 해당 내용 보면 뭐 어떤 개념이 생기고, 2017년에서 예를 들어 2017년에서 또 가빌 컬렉팅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쳐봐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다 그냥 그 시점에서 그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2015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를 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최적화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2015년 그 해당 그 문제 상황을 알아야겠죠. 자, 장크라는 건 무엇일까요? 장크라는 거는 뭐 다른 말로 시각적, 스터럴스가 제가 한국말로 모르는데 시각적 더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FPS 게임 하는데 갑자기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아니면 어떤 문제로 갑자기 내 캐릭터가 순간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체 화면이 버벅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게 웹사이트에서는, 우리 웹에서는, 크롬에서는 크롬이 그러니까 그 한 프레임을 16.6 밀리세컨드에 렌더링 하는데 실패했을 때 발생했던 게 발생하는 게 이런 시각적 더듬, 뭐 다른 말로 장크라는 거죠. 자, 스터러스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그냥 조금 렌더링이 렌, 렌더링이 맞지 않게 엄청 느려져가지고 한 프레임의 렌더링이 기준치보다 이렇게 더 느려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적인 렌더링은 무엇이냐면 프레임을 렌더링하는데 16.6 ms가 돼야 되고 밀리세컨드가 돼야 되고 프레임 렌더링하는데,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 말은 단순히 어 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돼야 돼요. 꾸준히 이렇게 한 프레임을 16ms로 이렇게 렌더링이 돼야지 이상적인 렌더링이 된다. 자, 그러면 장크라는 건 왜 생길까요? 장크가 왜 생기냐면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 오브젝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장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유지해야 되냐? 왜 메인테인 돼야 되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계속 말했듯이 우리가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가 가벨 컬렉팅이 살아났으면
몰드 스페이스에 가고, 이게 뭐 맵 스페이스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데, 아니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삭제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레퍼런스된 참조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또 오브젝트가 이거를 서로 둘 다 참조를 해요. 또 참조를 하고 또 참조를 하면 우리 가벨 컬렉팅은 다 이렇게 참조된 거를 딱 따라가요. 트래킹해요. 트래킹하고 나서 마지막 값이 널이나 뭐 아니면 undefined인지 아니면 계속 사용되는지 확인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게 많아지면 더 유지돼야 되고 더 트래킹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싱글 스레드 언어예요. 싱글 스레드 언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중간에 가벨 콜렉트가 있으면 GC가 있으면 이 남은 자바스크립트 에스큐션이 실행이 가벨 콜렉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중간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웹GL 게임 같은 경우 거기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따라 예를 들어서 렌더링이 발생한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점프를 하는데 그 점프하는 그 100도 사이사이 값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가 비디오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자바스크립트 트래킹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벡터 사이로 y 인덱스로 1에서 5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내가 1, 2, 3, 4, 5까지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1에서 갑자기 5로 되면 순간이동처럼 보이니까 엄청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거 트래킹하고 매에서 5까지였다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가벨 콜렉팅이 일어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기다려야 돼요. 가벨 콜렉팅. 근데 이게 더 많이 길어지면 단순히 1, 2, 3, 4, 5가 되는 게 1, 2, 3,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버벅거림이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스레드예요. 우리가 싱글 스레드 언어를 아는데 스레드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봐요. 프로그램이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요. 코드를 작성하는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이 코드에 녹여 있잖아요. 코드에 녹여 있으면 이런 인스트럭션, 지시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스트럭션, 그 지시사항들의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그 실행을 기다리는 지시사항의 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럼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 프로세스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여기서 스레드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라고 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 데이터 타입이 어느 게 저장이 되고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이 프로세스예요. 아주 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스레드가 무엇이냐면 스레드는 더 작은 단위의 타스크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프로세스 내에 또 실행이 있는데 또 실행이 있고 더 작은 단위의 타스크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말하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GC가 가벨 콜렉팅이 이런 느낌이죠. 기다려라. 그러면 JS 코드나 웹 렌더링이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GC가 가벨 콜렉팅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랑 연관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GC가 더 길어지면 우리 맨스에서 발사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막을 것이고, 이게 더 길어지면 렌더링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안 좋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이유인데 그냥 이해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굳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영상 멈춰서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잔크가 왜 일어나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더 깊게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잔크가 왜 일어날까요? 잔크가 왜 일어날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북키핑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는 자료 구조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다양하게 북키핑하는 그 프로세스 때문에 잔크가 일어난다. 뭐 또 다른 이유는 크롬이랑 그리고 B8 사이에 그 오브젝트를 트래킹하는 그런 관련된 예를 북키핑 하는데 잔크가 생겨요. 자, 그러면 북키핑이란 말이 엄청 어렵고 추상적이니까 북키핑이란 걸 예를 들면 사서라고 예를 들게요. 일단 설명부터 하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의 데이터,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말해요. 북키핑이 돼. 그만 깎고도 이해가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어떤 프로세스인데 다양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있으면 자료 구조에 메타데이터가 있겠죠. 이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 북키핑이라는 거는 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 다양한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게 잔크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렵죠? 설명을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사소가 있어요. 우리가 책을 빌렸어요. 책을 빌렸는데, 그래서 책을 빌리고 우리가 사서한테 딱 줬어요. 다 빌렸다. 근데 이 책이 예를 들어서 그 주제도 있잖아요. 이 책에 어떤 섹션인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이 미술에 관한 건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한 건지 아니면 물리학에 관한 건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보가 있고, 이 사서는 그러면 이 데이터에 따라 이 책이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될지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겠죠.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또 많은 또 데이터가 있잖아요. 메타데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료 구조도 있고 AI도 있고. 사서는 이것도 찾아보고 뭐 무슨 그 자료 구조 섹션에 딱 가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진짜 여기 원래 있던 자리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북키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으면 보면 일단은 우리 B8 엔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자료 구조가 있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거는 어레이 버퍼스랑 어레이 버퍼 리스트 오브 뷰예요. 이건 GC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레이 버퍼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어레이 버퍼라는 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싱싱한 싱싱한 메모라는 거죠. 날 것의 메모리예요. 메모리 버퍼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날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 값을 조정할 수 없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 근데 접속하고 우리가 접근하고 이게 보기 위해서는 array buffer list of view가 필요해요. 이 뷰에서는 float들도 array도 있고 뭐 uint array도 있죠. 어떻게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인 거죠. 이 array 버퍼를. 자, 여기서 또 버퍼란 건 무엇일까요? 버퍼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메모리의 한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게 메모리 딱 부분에 딱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되니까 영원히 저장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용도로 저장해요. 이게 버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버퍼를 A 바이트로 버퍼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uint A array로 이 뷰로 버퍼를 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뷰라는 게 있으면 브라우저가 array 버퍼 내에서 뭐 이 참조를 계속 트래킹한 것보다는 그냥 뷰를 보고 이게 더 이상 사용됐네 안 됐네 이걸 판단해서 array 버퍼 디타치를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자, 근데 이게 딱 좋은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 웹GL 베이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array 버퍼를 더럽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메서드를 한번 보면 랜덤 컨디스트 해가지고 버퍼링 되라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많이 생성하는데 많이 생성할 때 또 많이 또 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뷰를 딱 보기 때문에 가벨 퀄리팅 시간이 더 늘어지게 되니까 그게 장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게 타입. 근데 V8가 엔진이 V8 직원들이 어떻게 해결 방법을 했냐면 그냥 뷰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체크를 놓자. 우리 어레이 버퍼에 넣으면 그냥 체크 넣고 컴파일러 보고 체크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없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게 하자. 뷰로 하는 건 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2015년 기준이니까. 다음은 그 object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object 라이프 object의 생애 주기랑 생애 주기 트래킹에 관련된 거를 부키핑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크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단순히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뭐 깊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크롬이에요. 이게 핸들이 뭐냐면, V8, 이제 크롬에서는, 더 핸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 V8 힙 오브젝트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참조를 안 하면 가벨 콜통이 다 쓸어가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단은 여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V8는 그 인터넷 그 내부의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 글로벌 레퍼런스 전역 참조라고 말하거든요. 글로벌 레퍼런스를 할게요. 표현이 쉽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글로벌 레퍼런스를 보면 돼요. 오브젝트가 있는데 다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오브젝트가 엄청 많아지면 또 관리하기 또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또 가빅 컬팅이 일어나면 장크가 발생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왜냐면 웹질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근데 웹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어레이들 파라미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가 스택으로 카피된다는 걸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 파라미터가 스타게에 이렇게 저장된다는 거, 복사가 된다는 걸 이렇게 가정하에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글로벌 레퍼런스는 이게 스타게에 저장이 되니까, 원래는 힙의 글로벌 레퍼런스 참조는 이제 원래 object니까 힙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타게에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볼 게 없다 그런 거니까, 이제는 오픈티 시스템 보고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힙보다는. 그래서 가벨 퀄리티가 안 일어나는 거고, 잘 일어나지 않는 거고. 또 다른 방식은 그러니까 웹GL이랑 그 오브젝트가 웹GL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냥 생으로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간단히 그 스레드 execution, 그 스레드의 그 실행의 바깥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escape analysis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해결 방법을 통해서 그 장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장크 버스터 2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